오늘은 우리가 본조 아리랑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리랑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알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 아리랑은요, 우리가 이제 고전 시 중에서도 백성들의 노래라고 해서 민요에 해당하는 노래인 거죠. 근데 이 민요에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비판이 들어있어서 풍자적이기도 한, 그러면서도 민요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구비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요,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아리랑을 통해서 한번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전반부예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후반부인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부른다 해서 전창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후창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뒤에 부분은 모든 연에서 반복된다라는 점에서 후렴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후렴구는요. 전반적인 내용과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이다라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즉, 전반적인 내용은 나라의 힘듦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후렴구에는 어떤 이러한 힘듦을 잊고자 하는, 그래서 뭔가 조금은 밝은 듯한 이런 운율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질적이고 향락적인 태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후렴구는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연이 끝난다 해서 연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연에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후렴구는 모든 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우리는 전창만 따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창을 한번 읽으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시는요, 조선의 왕족이잖아요. 그쵸? 이성계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민씨는 누군지 알죠? 그쵸? 우리 민씨는 당시 명성황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성씨를 이용해서 이 씨의 사촌 말고 이 민 씨의 팔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촌이 더 가깝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팔촌이 더 낫다 이런 말은요. 당시에 왕실보다 이 왕보다 더 권력이 높았던 이 명성황후 집안에 대한 어떤 풍자적인 태도인 거죠. 왕족보다 지금 왕비의 집안이 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여러분, 이게 장충단이에요, 원래는. 지금도. 근데 그 장충동이라고 있죠?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는 이제 그 초혼단이라는 곳인데,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충신이나 열사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근데 군악대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우리가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알죠? 그쵸?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맨날 여기 모여가지고 제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비판적 태도인 거죠.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가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이런 의식적인 것만 지금 중시 여긴다라는 점에서 자,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근대화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기존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속출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이런 개발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맑게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읽게나 하는 놈은 공동소 간다. 여러분, 재판소는요, 이제 감옥을 말하는 거죠. 즉, 맑게나 하는 놈은 이제 재판을 하고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처지인 거죠. 왜요? 이런 건 뭐겠어? 말 잘하는 사람은 지식인이겠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은 이 일본에 저항하다가 재판 가고 그리고 이제 감옥 가게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공동사는 공동묘지예요. 즉 죽게 된다라고 해서 당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항일,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식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차용해서 또 한 구절이 이어졌다. 왜요? 구전되는 노래다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짜임새를 보인다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부른 거예요.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온 게 아니라 소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풍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삼천리 강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 중에 이 정거장이나 신장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이씨 사촌, 민씨의 팔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유법인 거죠. 작은 것으로 큰 전체를 비유한다.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한다라는 어떤 비유의 일종인데요. 이씨를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왕족이죠. 그쵸? 그 다음 민씨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명성황후로 대표되는 왕비의 집안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신장로나 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어떤 발전되어 가고 있었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식 문물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천리 강산도 아까 쌤이 표시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삼천리, 자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삼천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강과 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도 있고 들도 있는데 부분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은 대유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속의 변화와 뭔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어떤 소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민요다 보니까 우리 보통은 사문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있죠? 아리랑, 띄어라, 노다가세. 이렇게 사문보로 끊어진다라는 거. 위에도 볼까요?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사문보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